어제부터 물론 어제부터 보도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조중동은 아직도 이걸 은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튜브 차원에서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좌파 유튜브도 나가겠다.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매블쇼에서 지금 출연이 확정됐으니까 뭐 다른 데는 뭐 다 나가겠는 거죠 이제. 네, 매블쇼에 그리고 매블쇼는 기자들도 많이 봐요. 네, 그래서 기자들도 오늘 방송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정치 저간여층까지 그 매블쇼 같은 경우는 뭐 연애, 뭐 영화, 뭐 이런 스포츠 이런 얘기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보는 방송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이 한동훈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됐다. 한동훈은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물론 우리가 승리는 확정돼 있어요. 승리는 확정돼 있는데 너무 자축해서는 안 되는 게 어제 그 신혜식 대표님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서범수 이 한동훈 똘마니 서범수가 무슨 다원 게시판을 폐쇄하니만이 벌써부터 증거인멸을 어떻게 보면 약간 암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만 내버려둬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지금 당내 의원들도 보고 있을 거고 유튜버분들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우리가 당무감사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김미애 의원도 그렇고 김민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다 지금 당무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솔직히 우리가 당무감사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당 요직에 한동훈 똘마이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자들이 무슨 뭐 조작을 해서 결과를 발표할지 우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당무감사보다는 우리는 이제 수사로 들어간다. 수사.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어제 한 말이 정확해요. 우리가 뭐 잘못된 시계라고 잘못된 시계죠. 고장난 시계. 뭐 심지어 제가 요즘은 박살난 시계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어제 같은 갤럭시 워치 앞에 세워놨시. 갤럭시 워치 어제 홍준표 시장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뭐라 했습니까? 당무감사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당장 수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자들이 서버를 교체할지 서버를 삭제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언제 왔어? 많이요. 8시에 와서. 녹화. 아이 세우니까 빨리 많이. 아 그래? 진작 얘기를 하지. 다 새끼야 빨리 잡아 이어야지. 씨발만 당무감사는 무슨 당무감사는 씨발만. 병정일체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은 지역 경찰서에 한동훈에 대해서 고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최대한 많이 하고 그리고 당내 의원들, 유튜버분들은 이거 당장 수사를 해요. 당부 감사로 들어갈 게 아니다.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여기는 120인가요? 이거 부산 선물로 이제 마무리만 깔끔하게 합시다. 마무리만. 그래서 한동훈이 감옥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려면은 진짜 뉴스 헤드라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 딱 뜨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많이 총력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시 50분에 제가 매불쇼에 폭탄을 터뜨릴 건데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은 집회를 좀 계속해서 봐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보기로 좀 봐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저 매불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준 기자한테 이제 부탁이 있는데 내가 매불쇼 멤버들 잘 알거든. 나 쫄지 말고 괜히 빈정거리면 한 방 날려. 방송 그냥 안 하다 나오면 되잖아. 그냥 나오면 되지. 그거 괜히 거기서 쫄면 안 돼요. 우리 신혜한 팀들 열심히 하도록. 자, 다시 한번 빅히트로 응원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아주 너무 여러분들이 질서를 잘 지켜주시고 또 아주 보기도 너무 좋습니다. 이따가 경찰들이 조금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지금 좁아갖고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셔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방송에 이제 나가는 이제 우리 수양수 이병준 기자, 그리고 또 연예인도 한 번 오셨어요. 연예인들. 이거 연예인들까지 이렇게 오신다니까 좀 신기한데. 자, 헤이 쿵짝 김중배님을 모셔가지고 한 3분 연설. 지금 뭐 해외 공연이 있대요. 빨리 비행기 타러 가셔야 된대요. 그래갖고 빨리 이거 연설 한번 듣고 그다음 연설자 모시겠습니다. 강화문 전월. 여러분 늦게 수고하셔야 해주세요. 전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의길이 3번 진정한 애국자가 여기 다 모였습니다. 거기는 예배만 들어가. 상주에 가신 분 때문에 오늘 좀 딴 날보다 우리 애국자들이 좀 더 오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래도 아직은 국힘당에 애정이 있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애타는 심정으로 여기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해주시는데, 한동훈 대표가 물러가지 않는 날에는 우리가 국힘당을 지지하는 것을 철회하면 됩니다. 철회. 그래서 국힘당을 압박하고 국힘당이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강정구 왔나 보다. 지지를 목소리가. 철회하고 국힘당은 보수 우파의 마음을 대표하지 않는 당이기 때문에 보수 우파의 마음을 아우르는 정당을 대한정당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당이 자유통일당으로 여러분들이 차라리 국힘당을 버리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지 않는 국힘당은 보수 우파에게는 필요 없는 정당이다. 9시에 나와. 여러분 다음 기회에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요? 내일 모레.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주옥순 대표가 나와서 대표라고 그랬다. 그 다음부터 연설 못 나온 거 아시죠? 여기 못 쓰고 있잖아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표가 아니죠. 한동훈이 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아니다. 비키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한동훈이 개자식이다. 네, 맞습니다. 소리는 지지 마세요. 네. 옆에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 지금 약간 소란이 있었는데 자제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꾸 해방 놓고 하면 씨발 그냥 타워 페리스 앞에 갖고 한동훈 집에서 할 거야. 씨발 새끼들아. 하하하. 씨새끼들 너무한 거 아니야. 씨발 진짜 옆에서 계속 깎을 거니 씨발 진짜. 자꾸 이렇게 하면은 말씨들이 모였다. 집 앞에 가서 완전하게 우리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해주고, 여러분들 소리 치지 마세요. 얌전하게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격을 갖춰서 하는데 자꾸 옆에서 방해하면 그 타워 팰리스 앞에 와갖고 씨발 그냥 존나 지랄 떨 거야 그냥. 제가 욕하는 이유는 한동훈 개식을 봤죠 여러분들. 저 씹새끼 욕을 입에 달고 살아 저 개새끼 저거. 나 그만큼 해줘야 되겠어 이 씨발 새끼. 그러니까 조용하라고. 그냥 여기 하고 있으면 조용해. 괜히 지랄 떨고 있지 말고 그냥 네가 좋아하는 사람 씨발 얼굴에 똥칠하면 좋겠어 이 씨발. 가만히 있어. 열받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점잖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뒤에 잘 들려요? 네, 잘 들립니까? 잘 들리면 뒤쪽에 피켓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자꾸 막 안 들린다고 그래갖고, 예, 감사합니다. 너무 안 들린다고 해서 이번 주에는 보청기를 제가 그냥 갖고 오려고 했어, 그냥. 보청기를. 저 뒤는 그냥 보청기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잘 들리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예. 자,
그 다음 연사를 모시는데요. 이분 하면 또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 분이죠. 예. 정말 대한민국의 N자고 참 오래됐습니다. 탄핵 때부터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성호 스님 와 계시죠? 예.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거 벌써 5년째 갖고 다니시는데 한동훈은 죽여도 돼. 이거로 바꾸세요. 예.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자, 성호 스님 빛의 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 신 대표님은 오랜 인연인데 18은 욕이 아닙니다. 10을 못 하는 게 욕이지. 알았죠?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18이라는 것이. 뭐 당대표 중에 18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던데. 저는 이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걸 태어나서 말도 모를 때부터 이걸 귀에 익은 이게 말이에요. 팔자수관인지 스님이 돼가지고 제가 58년생인데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걸 이 방패로 한미동맹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저희 할머니 품에서 저는 정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근데 할머님이 저를 안고는 빨갱이 죽여도 돼 빨고는 죽여도 돼 아이고 그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저희 백부님이 약혼만 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6.25 참전을 했는데 전사를 해가지고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백부님이 시신이라고 가져오는데 할머님이 이 작대기를 지팽이를 들어가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우리 아들 안 죽었는데 왜 이게 그 헌병이 태극기로 유골을 싸가지고 총검으로 둘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백부님이 전사하고 정조부가 독립운동으로 가서 지금까지 그 두 분이 소식이 없는데 집안은 쑥대밭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백부님이 전사하셔가지고 그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가지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인 줄 알았어요. 김대중이는 민주화 김영삼이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거꾸로 됐어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안 계셨으면 이미 대한민국 적화돼가지고 우리 이런 집회도 못하고 인권도 없고 이 빨갱이 새끼들이요 대한민국 적화시키기 위해서 6.25 남침해가지고 동족을 500만을 학살했더라고. 그 빨갱이들이 대한민국 건국 못한 게 제주 4.3 사태고 6.25 남침이고 김신조 무장간첩 난파고 유경수 여사 저격해서 죽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죽이려고 아웅산 폭파 사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김일성보다 이 빨갱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어요. 빨갱이는 때려잡는 국민의당 내에 당대표라는 놈이 빨갱이더라고. 한동안 빨갱이 개적도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까요? 문재인이 아버지가 인민군 장교로 총이라는 죄수부대 소년소 인솔장교로 정치장교로 1950년 8월 29일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성리 먹뱅이골 부처바위 아래 보현산 서남방 459지에서 학도병 윤월 스님 등 3명에 의해서 생포가 된 독기군입니다. 거제도 포로성소에서 1950년 8월경에 석방이 됐어요. 근데 53년도 1월 24일 날 거제도에서 문재인이가 태어났다? 아니 교도소에서 짝짓기 할 수 있습니까? 포로성소에서 짝짓기 가능해요? 이미 문재인 아버지가 포로성소 장교로 있을 때 그 포로성소 갇혀있던 문용령이가 갇혀있던 캠프가 60이에요. 숫자로 장교라 좀 포로성소 중간점도에 이렇게 갇혀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서 원본이 미
국립문서보관소 나라라는 거기에 지금 원본이 보존이 돼 있고 사본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 보도록 막아놨습니다. 트럼프는 문재인이가 이미 빨갱이고 최연소 난파 간첩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오고 저기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을 김정은이 정보 다 빼버리고 결렬시켜버린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시진핑이 김정은이는 도관해둔 중입니다. 월남이 망했을 때 부통령이 간첩했다는 건 알았어도 대통령이 간첩했다는 거 들어봤어요? 최연소 난파 간첩 쌀문 서대가리 문재인 개각도 문재인이 난파 간첩 쌀문 서대가리를 대통령 만든 민주당 개각도 역적당이죠. 문재인이 밑에 검사 생활하면서 환양년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꽃피는 봄날씨였다. 황금시겠다. 원놈이 한동훈이요. 그럼 한동훈이는 빨갱이입니까? 빨갱이 아닙니까? 빨갱이 맞죠? 이 자식이 위장해가지고 나처럼 이 뚜껑 까고 나왔잖아. 나는 뚜껑 좀 까야 돼. 대갈박에다 뚜껑 썼지, 신발에다가 또 뚜껑 썼지, 그 다음에 이 젖가슴에다가 또 뚜껑 뽕 집어넣지. 아니 간첩 빨갱이 새끼들이 광주사태 유공자들이 나 유공자하고 등덩어리다 써갖고 다닙니까? 한동훈이는 완벽한 저 간첩 놈이에요. 저 새끼가 윤석열 대통령 무너뜨리려고 댓글이랑 대지랄을 떠는 겁니다. 저를 고소하세요. 제가요 여기 박완석이 왔지만 어버이연합에서 사무총장 보면서 연사 사회부도 사무부총장 하면서 우리 박완석 동안 10년 가까이 사회봤어요. 저 사람 전향한 거 아니고 본래 자리로 온 거예요. 한동훈이 본래 자리로 가 꺼져. 4.3 사태 광주 5.18 헌법에 넣는다는 놈 아닙니까? 아까 말했듯이 광주 5.18 사태 당시 저는 광주에 있었어요. 5.18 사태 무기고 44곳을 일시에 털고 거기서 다친 사람 하나 없어요. 경찰들 여기 많은데 경찰이 보초 서는데 무기고 44곳을 일시에 부상병 하나도 없이 가능합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 간지 알아요? 광주교도소 문재인이가 최고 존경한다는 사상가 신영복이가 갇혀있던 광주교도소 간첩 빨갱이 미진영장에서 220명과 흉악범 수천 명이 있던데 광주교도소로 간 거예요. 거기 5차례 개헌군이 그놈들 막아내려고 40만 발 가까운 총을 쐈는데 광주교도소 털다가 죽었다는 놈 유공자에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광주교도소가 터졌으면 제2의 6.25입니다. 알았어요? 이거 막은 분이 구국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제2의 6.25를 막아낸 구국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각하 만세! 이제 제가 거짓말하거나 선동하러 온 게 아니에요. 스님이 돼가지고 내가 뭐 거짓말을 하고 왔겠어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목에 칼이 돌아도 내가 서산대사 사명대사처럼 호국불교 승가의 회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올해 제가 직장암 수술을 했어요. 조계사 앞에 156일째 삼보일배 정진하다가 지금 온 겁니다. 왜냐? 조계 정도 새빨갛게 물들어가지고 이재명이 같은 놈을 엊그제 얼마 전에 총무원장이 만나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요 빨갱이들이 곳곳에 침투가 됐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천재예요. 천재. 20년 만에 한동훈이가 빨갱이라는 꿈을 깨버린 겁니다. 누가 깨게 했어요? 내가 깨지고 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깨어나게 한 겁니다. 빨갱이 한동훈 개적도 뚜껑 까
이제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북한 가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자유도 없고 우리보다 100배는 못 살아요. 이 우리나라의 곳곳에 국민의힘 정당에 쩌른 이 빨갱이 새끼들, 정규 언론, 중앙선관위 이런데 곳곳에 쩌른 이 빨갱이 쓸마 정도 쏠 거 없어요. 법대로 잡아놓으면 통일 바로 돼요. 트럼프가 됐잖아요. 트럼프는요, 저 사람이 부동산업자가 아니에요. 저분은요, 군사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법. 이제 시진핑, 김정은이 도관에 들었어요. 통일, 대한민국이 주사파 종국이 빨갱이 새끼들만 법대로 잡아넣으면은 그날이 통일입니다. 법대로 반국가세력, 종북 주사파, 한가발, 적결, 법대로 통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최초의 박사 출신, 교수 출신, 영분이, 김건희 여사님 만세! 그리고 꼭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 이 자리를 해준 신혜식 대표 만세 한번 불려야 됩니다. 신혜식 대표님 만세! 감사합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호스님 애국자 만세! 아, 좋습니다. 네, 성호 스님과 굉장히 우리가 오래됐고 애국자고 요즘 또 몸이 안 좋으십니다. 이제 암투병 중이신데도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이렇게 힘을 실어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성호 스님은 대머리가 아니신 것 같아. 이렇게 이발만 하신 것 같아. 이렇게 머리만 깎으시네. 성호 스님은 대머리가 아니야. 예,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많으세요. 대머리는 아니신 것 같아. 예, 그래서 제가 한동훈과 비슷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피켓을 들어서 우리의 또 의지를, 예, 우리 유튜버 분들 자 뒤로 피켓 우리 나오신 분들 한번 쭉 비켜줘 보세요. 네, 자 한동훈은 물러가라 한번 흔들어 주세요. 물러가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예. 이따가 30분 있을 때 막 구호 외칠 거예요. 그때 저기 앞에 그 나팔도 좀 나눠드리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목이 쉬도록 외쳐야 돼요. 그때 목 쉰 분이 진짜 애국자예요. 목이 쉬도록. 근데 가끔 목이 쉬니까 괜찮아요. 목이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30분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은 말이죠. 우리 또 한동훈이 문제다 라고 해갖고 탈출한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한동훈 지지했잖아요. 법무부 장관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시켜줄 거다 라고 생각해서 지지를 했어요. 근데 이 새끼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저는 예전부터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될 때부터 야, 이 새끼는 안 되겠구나.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될 일이 아니거든요. 동종 사건, 악질 사건도 집행유예였는데 장모는 사기꾼한테 당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데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는 걸 보면서 아, 이 새끼 정치하려고 하는구나. 깨끗한 척 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알아보고 한동훈을 1년 전부터 작사를 했는데 자, 함께 그때 싸워준 우리의 애국자 동지 신의 한수에서 지금 홍철기 TV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애국자 홍철기 TV 홍철기 대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구호보다 메시지 위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요즘 제가 밀고 있는 홍철기 돌아왔다는 좀 빼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한동훈은 아니다 했던 거 증명해 줄 사람이 여기 있어요. 박완석이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켜줬을 때 이건 아니다. 저거는 배신할 인간이다. 완서가 맞지? 팩트야, 네, 사실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뭐 일단 한동훈을 언급 안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방송을 하다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현충원을 첫날 딱 갔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별로 따라다니질 않고 그
다음부터는 한동훈을 찍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만해라, 이때부터 이제 한동훈을 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배신자가 아니라 한동훈은 빨갱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데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는 정의당에 적합하는데 왜 하냐. 실질적으로 법무장관 할 때요, 한동훈이 국회에서 토론한다고 했을 때 토론이 제일 잘 됐다, 누구였습니까? 정의당 유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책사 누굽니까? 진중권입니다. 정의당입니다. 옛날 광우병 난동 부렸던 쓰레기죠. 결국에는 한동훈은 빨갱이 쓰레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제 한동훈의 오른팔 쓰레기 1호 김종혁이 자백을 했습니다. 자, 어떤 자백을 했느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 단계 문제 심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김종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그렇다 치고 그 가족들 문제는, 가족이 공격받는데 가족들이 기사나 칼럼, 링크를 달아주는 거, 그게 뭐 죄가 되냐라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계 의혹, 가족들에 대해서는 김종혁이 자백한 겁니다, 여러분. 자, 문제는 자백을 했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서범수가 지금 당 게시판을 폐쇄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게시판 폐쇄하겠다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증거인멸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 당사에 있는 서버 갈아버린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포렌식 하면 된다. 포렌식 할 때는 하드디스크가 남아있고 서버가 남아있을 때 얘기해요. 만약에 서버 뽑아가지고 간다, 하드디스크 뽑아가지고 간다, 갈아버린다. 우리가 왜 과천을 지키고 각 지역 선관위를 지켰습니까? 서버를 뽑아가서 갈아버리면 증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국민의힘을 검찰, 경찰, 공수처, 국정원은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증거인멸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만약에 지금 증거인멸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가족들 글, 그 다음에 그 어제 박광배가 고발했던, 통매음으로 고발했던, 성범죄로 고발했던 김건희 여사 계목줄 글 사라졌습니다. 이미 증거인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검찰, 공수처, 경찰, 국정원은 지금 당장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라. 지금 한동훈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김건희 특검이래요. 독소조항이 있어서 반대한대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갖고 놀고 있느냐? 독소조항 줄여줄게 하면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특검에다가 놔뒀어요. 그게 무엇이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특검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은 공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려면 어디를 수색해야 돼요? 당시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을 겸직했던 한동훈, 사무총장을 했던 장동혁, 그리고 공관위원장 했던 정영환, 그리고 바로 국민의힘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 얘기했지만요, 우리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번 한 번만큼은 김혜경, 김정수, 김건희 3특검으로 해가지고요 다 털어버립시다. 누가 죄가 더 많은지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가 뭐 나라 돈으로 타지마 아래 관광을 갔습니까? 버킷리스트 샤넬을 입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니까 한딸들이 옆에서 방해하는데요, 어차피 한 명이 스피커 틀어놓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5,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피켓 흔들어가지고 지금 당사에서 체증하는 애들에게 보여줍시다. 피켓 흔드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동훈이 쫄아서 이제는 유난 원팀이다. 윤석열 대통령 성과가 있다. 대단하다. 역사에 남을 성과다. 자기도 윤석열 대통령이랑 100% 동의한다. 일단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막 혼자 때리다가 김건희 여사 공격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만 싸우자. 그만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광화문에서 100만이 모였어요. 그 100만이 한동훈 구속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지금 며칠째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서초동에 금요일날 모여주지 말아주세요. 판사 겁박 시위입니다. 광화문에 모여주지 마세요.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판사 겁박 시위는 겁박이 안 돼요. 왜? 그 반포대교 넘어가는 대검찰청 쪽 길 있잖아요. 그쪽에서 좌파가 집회를 합니다. 우린 어디서 하느냐? 중앙지법 바로 앞에서 우리가 집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지법 창문이 깨지도록 함성을 지르면요, 깜짝 놀라서 판사가 겁먹어가지고, 좌파 판사잖아요 이번에. 판사가 겁을 먹어서 이재명을 법정 구속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은 이재명을 지키고 싶어한다. 이재명을 지켜야지 자기가 대선에 갔을 때 라이벌이 돼가지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론조사 보셨죠? 한동훈이랑 이재명 트리플 스코어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집니다. 한동훈 당대표 못하고 있다. 73%가 나와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라고 대국민 사과해라, 김건희 여사 사과해라, 독대하자, 인적쇄신하라 얘기했던 한동훈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다 한동훈 싫다고 그러고요.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한동훈 일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한동훈이 해야 될 일은 사과하고 사퇴하고 인적쇄신이란 게 뭐겠어요? 신지호, 김종혁 자르고, 장동혁 자르고, 한지아 자르고, 서범수 자르고,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동훈은, 검찰은, 공수처는, 경찰은 세 군데에서 다 지금 한동훈 여론조성팀 수사하고 있거든요. 댓글팀 의혹까지 병합해가지고 한동훈을 즉각 출국 금지하고 체포하라. 한동훈을 체포하라. 그리고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소리를 많이 안 내는 거예요. 자, 한동훈 체포하고 구속하면 재판 넘기겠죠? 자, 미래에 한동훈 사건을 담당할 판사에게 얘기합니다. 한동훈은 간첩이기 때문에 이적죄, 간첩죄, 오늘도 지금 한동훈이 간첩죄 넓히자고 뭐 자기가 해냈다고 했잖아요. 한동훈이 넓힌 간첩죄, 그리고 한동훈이 법무장관 때 사형시설을 정비했습니다. 한동훈이 잘 정비해 놓은 사형시설 이번에 한번 써봅시다. 자, 한동훈 간첩 여적죄로 처단하라.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적죄 형량 무엇입니까? 여적죄 형량은 형법에 따라 사형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여적죄 처벌은 사형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지령을 누구보다도 모범생처럼 수행하고 있는 한동훈 처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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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피켓을 들어보세요. 또 우리 유튜버들이 우리 저 뒤까지 지금 주차장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피켓 들어주시는데 저 뒤까지 정말 주차장을 꽉 채웠는데 부탁에 당부에 말씀드리면 지금 이 빌딩에서 차량 나갈 때는 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좀 불편하신데요. 한동훈 때문에 진짜 여러 사람 고생이야. 주변에 계신 우리 상인 여러분, 또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여러 사람 고생이야.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니까 커피숍 있어요. 아주 유명한 커피숍이고 여기 식당도 있고 주변에
끝나고 나시면 커피도 좀 팔아주시고 또 식당에 가서 밥도 좀 팔아주시고 해서 이게 수요일마다 집회하면 장사가 잘 된다 이런 인식을 주면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할 거예요. 예, 근데 좌파 새끼들은 구호만 외치고 다 사라진대. 예, 도시락 싸우나 봐 이 새끼들은. 자, 어쨌건 우리는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분들도 다 한동훈 저 새끼 싫어하고 있어요. 예, 앞에서 계속 집회 일어나죠. 하는 꼴 보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한동훈을 규탄할 우리 목격자 K의 권유 대표님 모셔가지고 아주 그냥 박살을 좀 내보자 이거예요. 네. 자, 감사합니다. 목격자 K의 권유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방원 게시판에 한동훈의 가족 같은 게시판 놈들이 조작한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다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그걸 모두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 주류 매체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한동훈은 마치 백설을 힘 뺐을 때처럼 주류 매체들이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오늘 통상 업무인지 통수 업무인지 그냥 집에서 자빠져 자는지 골방에서 벌벌 떨면서 빨리 조용해져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더 시끄럽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다 피켓 들어주세요. 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오늘 이 순간 한동훈은 통상 업무, 그러니까 기자들을 피하고 싶을 때 하는 통상 업무. 어제 한동훈 마지막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 뭔지 아세요? 광고판 같은 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실내, 국회 실내. 기자들이 있으니까 광고판 이거 수막까지 이렇게 가. 이런 쪽팔리는 당대표, 우리가 이 사람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당원들 계속 쪽팔립니다. 동의하시면 피켓 들어주세요. 자, 또 지도부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지금 고소하겠다, 법률 대응하겠다라고 했던 법률지원위원장은 기자가 30번을 전화를 해도 못 받는 처지입니다. 죄가 많은 법률지원단장인가봐요. 정말 속이 빤히 보입니다. 그냥 언론들이 보도 못하게 하려고 언론들한테 뿌리는 공지 메시지였지 실제로 법적 조치를 못할 거예요. 수사 의뢰를 했다 라고 카더라 신지호가 외쳤지만 그걸 물어보려고 주진우에게 전화를 해도 30번을 전화를 못 받는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당 대표는 기자들 피해서 다니고 주진우는 그저 나 받지만 무서워 죽겠어. 홍보본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위원 중에 장서정 기억하시나요? 나는 원래 국민의힘 지지 안 하지만 괜찮죠? 이지라 죄송합니다. 욕설을 안 하기로 제가 제 소중한 사람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랄은 욕 아니잖아. 지랄은 병이잖아요, 그죠? 뭐 그 지랄 했던 그 비대위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낙하산으로 지금 홍보본부장 앉았어요. 왜 한동훈이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 안 했는지 홍보본부장 임명장 준 그림도 없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인사였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홍보본부장이 뭘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CBS 기자가 그 홍보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당계 게시판 관련해가지고 뭘 물어봤냐? 한동훈의 가족 같은 조작범들이 한동훈의 가족이 맞냐? 홍보본부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긍정도 부인도 못하겠습니다. 이미 대답한 거예요. 아니라고 못하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우리가 뻔히 알겠는 거예요. 아니 무슨 홍보본부장이 기자한테, 국내 기자한테 요만한 일 가지고 NCND 긍정도 부인도 못하는, 지금 이 관련된 실무적 책임자들입니다. 법률 대응을 하냐 안 하냐 하는 실무적 책임자, 기자 피해, 홍보본부장은 당원 게시판의 실무적 책임자입니다. 아무 대답도 못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한동훈을 포함해서 한동훈이 임명한 모든 자들이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도망만 다녀야 되는 자들입니다. 싹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크게 외쳐주세요. 자, 제가 아직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오늘같이 좀 이렇게 구호를 외칠 수 없는 그런 연설에서 여러분들께 재밌는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의 가족 같은 계정들이요, 같이 뭉쳐서 일하잖아요. 평일날에 이 사람들이 업무 시간이 거의 정해진 것처럼 11시 전후에 많이 움직입니다. 밤 11시에요. 한동훈이 퇴근하고 집에서 쉴 시간하고도 겹치겠네요. 그런데요, 제가 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낮에 갑자기 와장창창창 가족 같은 댓글들을 다는 시간이 있어요. 글들을 11월 1일 1시 전후에 한동훈의 가족 같은 자들이 글들을 와장창창 적는데, 그날은 무슨 날이냐?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항상 바쁜 한동훈이 통상 업무하는 날이었어요. 왜 통상 업무했냐? 그 전날에 민주당이 명태균 녹취록을 딱 공개해가지고 그때부터 한동훈이 막 4일 동안 숨어 있었잖아요. 그날 중에 하루입니다. 금요일 평일에 1시에 와장창창 댓글 다는 게 한동훈이 한가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루가 있습니다. 10월 26일 1시 전후, 그때도 1시 전후에, 그때 한동훈 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동훈이 뭘 했냐? 갑자기 한동훈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 팔잖아요. 보수 결집해야 된다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날 형충원에 간 날입니다. 그날 한동훈이 무슨 일을 당했냐? 개망신을 당해요. 한동훈에게 쌍욕이 막 퍼부어지면서, 너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너가 여기에 왔으면 예의가 있다면 뚜껑을 벗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날입니다. 여러분 저기 이제 지금 또 도로 공간 넓혀주십니다. 협조해주세요. 예, 앞쪽으로 많이 당겨주세요. 앞쪽으로 많이 당겨주세요. 앞쪽으로 많이 당겨주십시오. 예, 연설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통제를 따라주세요. 저 뒤쪽 100m 선까지 지금 사람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또 이게 100m까지 저희가 어레이에서 스피커가 안 가요. 잘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 뒤에 계신 분은 자리를 넓히면 이 안쪽으로 내려와 주세요.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맨 뒤보다 잘 들려요. 훨씬.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안쪽으로. 자, 자리 넓혀주면, 공간 넓혔으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사이로 내려와 주세요. 사이로. 예, 사이로.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셨다. 사이로 내려와 주세요. 보세요, 우리 카메라 유튜버들도 뒤에 좀 이렇게 비춰주세요. 빵만 먹지 말고 저 뒤에 좀 비춰주세요. 사과 줬구나 누가. 자, 뒤에 뭐 이거 어마어마한 인파들을 우리가 비춰줘야 된다고, 이분들을. 지금 자리 넓히고 있으니까. 자, 저 뒤에 계신 분들 끝에 나 왜 안 들려 하지 마시고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잘 들려요. 앞쪽으로, 공간 넓힌 부분 앞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적극적으로. 네. 야, 너무 꽉 차갖고 저 뒤에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들어가기도 힘들구나. 네. 의자도 약간 넓혀주세요. 의자도 다 너무 좁아갖고. 네. 앞쪽으로 앉아주세요. 앞쪽으로. 여러분들
앞쪽으로 앉아야 진행이 됩니다.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너무 많이 오셔갖고 지금 저쪽 주차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그분들도 앞쪽에 자리가 좀 있어요. 앞쪽으로 비어있잖아. 앞쪽에 자리가. 네. 앞쪽에 자리가 비어있어요. 앞쪽에 자리 빈 대로 앉아주세요. 그게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자꾸 저 뒤에 가서 국회 방향에서 왜 안 들려고 그러는데 그거 저희가 하는 그 스피커가 200m까지는 안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m 정도 선이니까 지금 저희까지 거의 200m 뒤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앞쪽으로 오시라고요. 앞쪽에 자리 있으니까. 아, 좋다. 여러분들 질서 잘 지켜주시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자, 잘 들리죠? 저 뒤에 잘 들린다 그러면 피켓을 흔들어주세요. 저 뒤에, 저 뒤까지, 저 뒤까지. 예, 자, 권유 대표 연설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요, 갑자기 나도 이리 가야 박정희 되겠다. 대통령을 팔기 시작해요. 저는 한동훈의 많은 부분이 참 분노케하는 지점들이 있지만 이게 저는 가장 분노한, 진심이 없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걸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 예의 없이 뚜껑을 쓰고 왔냐 뭐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런 일을 겪은 한동훈이 얼굴이 시퍼레져가지고 핏기가 쭉 빠져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목례를 하고 인사를 하고 얼른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게 습관이 돼가지고 욕하는 어르신들한테 이미 잠을 못 자. 얘들 잠을 시기 전에 벌써 영혼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멘탈이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항상 담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당시에 방송으로 이야기를 했나? 저거 분명히 집에 가서 이게 다 윤석열, 김건희 탓이다라고 악플 달 거다라고 제가 의심을 했거든요. 그날 그 가족 같은 모든 계정들이 쫙 동원돼가지고 한동훈이 집에 왔을 법한 시간에 와장창창창 글들이 달립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들이 다 정황 증거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물증은요, 서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고발하실 분들에게 힌트를 드릴게요. 바로 이게 김경수의 범죄,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라는 죄목인데, 이렇게 뭐 장비를 동원하건, 저는 한동훈 집에 가면은 막 핸드폰 막 짜라짜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느낌상 그런 일들을 하면 그게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김경수와 드루킹은 실형을 살았습니다. 김경수는 아마 2년인가 형량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걸로 우리가 한동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우리가 체증을 해야 되냐? 그 가족 같은 계정들이 글을 썼던 그 시간에 그 글이 남긴 IP를 확보하면 됩니다. 제 의심은 그 IP는 도곡동 타워 팰리스로 와장창창창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글을 인위적으로 남의 계정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쓴 사람은 무조건 깜방에 갑니다. 자, 드루킹 판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기 지역의 관할서에 가서 고발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거는 무조건 갑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무총장 서범수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게시판 폐쇄할 수도 있지. 게시판 폐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폐쇄했다는 핑계로 데이터베이스를 싹 지워버릴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짓거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외쳐야 되는 것은 증거인멸하지 마라. 게시판 시스템 그대로 놔둬라. 원상 보존해라 라고 정치적으로 일단 압박을 하고, 경찰의 그 증거 보존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서범수는 지금 게시판을 폐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이 당원이 정확히 9월 9일인가에 당과 통화하신 분이 있어요. 당직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당원이 너무 분노해서 이 게시판 운영이 말도 안 되는 운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도 두지만 한동훈에 대한 점잖은 비판은 삭제되는 정도가 아니라 계정이 차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게시판 없애라라고 하니까 아니요, 게시판은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국민의힘 당직자인데 서범수는 도대체 무슨 깡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폐쇄를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기 위한 빌드업일 수 있습니다. 이 장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 서버 건드리지 마라고 강력한 외침을 여러분들 주변과 포털 댓글과 뭐 당원 게시판과 그리고 뭐 많은 곳에 항의할 곳도 많이 있고 경찰에도 호소하시고 여러분들 이 집회가 끝나는 순간 바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구호를 많이 외치고 우리 도파민 팡팡 터뜨리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이 집회 관리에 협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피켓 흔들어주세요. 아 제가 조금 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바람잡이 같은 것도 잘해요. 제가 한번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제 방송 오시면요 새벽에는 뭐 새벽 5시까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상한 걸 한 가지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조용히 설명드릴 수 있는 날이라서 또 오히려 좋습니다. 당원 게시판 관리요. 지금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 장사에 전화를 하면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심지어 기자들이 전화를 해도 당에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경찰이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때문에 당사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이거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당이 아예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마비는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전화 오는 거를 다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 게시판 관련해가지고 항의가 많이 오니까 전화를 안 받은 것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벌써 통화 녹음들이 막 나오는 거 보니까 항의를 강력하게 하고 대답을 못해. 그런데 만일 이 당직자, 전화 받은 당직자가 실제로 당원 게시판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이 상황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직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욕설도 지우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에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을 외부 인사들이 지금 당원 게시판을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제까지 당원 게시판을 운영했던 방식과 너무 많이 다른 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당원 게시판 관리라는 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번만 알면 그 어느 장소에도 할 수 있는 게 당원 게시판 관리일 겁니다. 그렇게 전제를 한다면 당원 게시판 관리자 아이디와 비번을 한동훈이 공유받았나? 한동훈의 가족의 공유받았나? 혹시 한동훈 팬클럽의 그 열광적인 관리자들이 받았나? 아니면 한핵관들이 받았나? 그 정도로 편향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직자들은 그 관리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발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당원 게시판 관리자들의 관리 기록, 로그 기록의 IP까지도 우리가 한번 확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 계정으로 와가지고 글을 어떤 글을 쓰느냐로 조작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조작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마음으로 대표를 비판하면 삭제하고 대통령에 대한 악담만 남겨놓으면 채널A 같은 최수영 같은 기자가 보면 우와 전부 다 당대표를 지지하고 전부 다 대통령을 욕하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주 적극적인 여론 조작은 당원 게시판 관리자 계정으로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고발해 주셔야 됩니다. 이재명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게시판에 올린 글 김건희는 개목줄을 채워야 돼. 근데요 내용은 안 보셨죠 여러분들? 그 내용에는요 단두대에 세워야 된다. 김건희를 단두대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욕한다고 하죠. 한동훈이가 욕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똑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자막 관리하는 새끼는 누구냐라고 하는 글의 댓글입니다. 글입니다. 본문 내용인데 첫같이 일하고 있네 이 씨발놈들아. 여러분들 한동훈 발언이에요 이게. 첫같이 일하고 있네 이 씨발 한동훈아 이 개새끼야.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개 첫같이 일하고 있네. 이게 지금 한동훈의 발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막 욕하고 막 이러니까 야 대표 너무 욕하지 마 그러는데 국민의힘 대표가 욕한 거를 제가 패러디하는 거예요. 개 첫같이 일하고 있더니 한동훈이 씨박새끼야. 네? 아 여러분 진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개 첫같이 일하고 있네 씨발놈들아.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무능한 구태 서병수, 이게 지금 사무총장 서범수의 동생입니다. 예? 예? 형이죠. 서병수는. 서범수는 동생이고. 자 그런데 이 서범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가 되져 이 개새끼야. 여러분들 당 사무총장한테 나가 되져 이 개새끼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욕입니까? 아니 당대표란 새끼가 사무총장에게 나가 되져 이 개새끼야 야 이 씨발 새끼야.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치더냐? 국민의힘 당대표가 글 쓴 거였는데 지금 나오신 연사들이 이거 한동훈 아니다 의혹이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한동훈 100%고 씨발 틀리면 개새끼야 나를 깜빡이 쳐놔라 이 씨발 새끼야. 아니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그래요. 정당의 대표는 말이죠 의혹이 생기면 즉각 의혹을 해소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그래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한동훈 이 새끼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즉각 진실 규명하라. 김건희 여사 문제 있다. 이 개지랄 떨면서 계속 즉각 진실 규명 얘기해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서버를 공개하고 IP를 공개하고 주소를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악질 한동훈이라는 당원이 있었네요. 이런 씨발 새끼가 있었네요. 이 새끼 충당시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계속 숨기는 거야. 그러면서